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1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즌2 시작하고 처음 가져오는 문예지인데요. 현대문화 2022년 11월호 가져왔고요. 문예지 좀 살펴보고 이 안에 실린 예소연 작가 단편소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문화 오랜만에 봤더니 많이 연재가 꽤 바뀌었더라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 막 얘기할 때는 황인숙 시인이 연재 있었던 게 맞아요. 제 기억에 오래 남는데 다른 연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소설은 강석경, 예소연, 편혜영 작가 소설이 실려 있고 시는 김원희, 김지민, 남수우, 박판식, 서요나, 정재학, 조용미 시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 시리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는 강하길 작가의 소설 풀업이라는 소설이 실렸어요. 보통은 이 핀 시리즈에 실리고 나서 조금 더 분량을 보강해서 경장편으로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좀 긴 호흡의 작품이 실려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특집으로 아니에르노 이번에 노벨문학상 받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재룡 평론가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단견에 대한 반성이라고 해서 나의 짧은 생각을 반성한다. 이제 반성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보통 이제 평론가나 이런 분들한테 노벨문학상 발표하기 직전에 문학 기자들이 전화하잖아요. 네. 올해 뭐 누가 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기자가 혹시 아니에르노가 노벨문학상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딱 잘라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대답을 했대요. 이유도 3개나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발표가 딱 되자마자 본인이 되게 이 나의 단견과 편견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약간 좀 농담 섞인 좀 자조적인 네. 그 반성을 하면서 아니에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여서 네. 이것도 챙겨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연재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요소야를 쉬는 동안 김멜라 작가님이 에세이 연재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소설 두더지의 재미라는 일단은 그 연재 제목이고요. 9회인 거 보니 올해 초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다양하게 자유롭게 에세이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약간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김멜라 작가님이 어떤 작가의 글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나 그러면 이 작가한테 메일 써서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네. 라고 막 마음 먹고 외출까지 했는데 갑자기 좀 의욕이 확 꺾이면서 내가 괜히 이렇게 뭐 얘기해서 좀 그런가? 오해할 수도 있나? 하면서 이제 결국 쓰지 않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김멜라 작가님도 장편소설 웹진에서 연재를 했을 때 좋아요가 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약간 상심했다 이런 글도 있고 누구한테 그 사람의 어떤 글이든 작품이든 뭔가가 좋을 때 네.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막 무게 잡지 않고 그냥 일기예보를 말하듯이 오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근데 김멜라 작가님 워낙 글 재밌게 쓰시니까 여기도 너무너무 재밌는 비유가 많은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쓴 소설을 읽어주세요. 읽고 말해주세요. 제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라고 말도 하고 싶고 또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자기는 연습해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소중한데 그거 마음에 너무 담아주지 말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자. 근데 다행히 나에겐 요소야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에 요소야가 좀 소중해지기도 했고 또 이 안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작가님이
강연 같은 데 가가지고 독자를 만나면 독자들이 뭐 글 너무 좋아요. 뭐 너무 잘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어색하고 너무너무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하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기 이제 나온 바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입가에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그 좋아하는 마음에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돌이켜보게 되어 그렇다.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 나에게 오는 이 말들에 내가 알맞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 싶고 주고 싶다는데 받는 사람 주제에 왜 자격이 있는지 고민을 하냐. 근데 저가 이거를 저도 책 그 작은 소설집 내고 나서 잘 읽었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그냥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싫은 게 그분한테 감사한데 딱 이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이거를 받을 만한 글을 썼나? 아닌 것 같은데? 난 자격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김멜라 작가님 똑같이 하고 계시구나. 내가 만든 무언가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았다거나 좋았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되게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약간 좀 저도 좀 전곡이 찔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김멜라 작가님 글이나 주영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긴 네, 하지만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도 서점에 관한 칭찬을 들으면 네. 저에 대한 칭찬은 저도 이렇게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잘 못 받아들이는데 네. 서점에 대한 칭찬은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정말요? 왜냐하면 네. 그분은 서점을 칭찬한 거지 나를 칭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이 좋다고 한 거지 사람이 좋다고 한 건 아니잖아. 근데 네. 그 마음인 거. 내 소설이 네. 칭찬받을 만큼 좋은지. 그러니까 그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 네. 약간 좀 딴 얘기인데 자기소개할 때 서점 그 이름을 잘 안 말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시고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알고 있는 곳이었는데 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때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한 게 저보다 늘 서점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실제로 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 나를 알므로써 서점에 대한 평가를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유서야에서 이 소설을 읽고 당연히 모든 소설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네,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좋은 점을 좋다고 정리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에 이거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엄청 공감은 되는데 좀 분리를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칭찬할 만하니까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여기 실린 3편의 단편 중에서 오늘 소개할 작품은 예소연 작가의 사랑과 결함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일단은 재밌어요. 이게 쭉쭉 잘 넘어가고 상당히 단편치고는 좀 분량이 있는 편인데도 한 번에 되게 재밌어 하면서 읽었었고요. 이게 사실은 요즘 가족 소설 되게 많잖아요. 뭐 요즘뿐만 아니고 뭐 가족 소설은 뭐 몇백 년 동안 계속 많았던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안에 엄마 아빠도 이상하지만 고모나 이모도 이상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안에. 밈도 있잖아요. 명절 때마다 결혼 안 한 이상한 이모가 한 명씩 찾아오는데 그 이모가 난 것 같다고 막 그런 트위터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소설 안에서 그런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나 그런 존재가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상한 고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모 이름은 순정이라는 이름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 나와 한 집에서 살았고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시점에서 고모와의 어떤 에피소드도 반출을 해보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 직후에 내가 6년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나에게 고모의 유품을 약간 좀 전달해주는 그런 식의 현재서사도 같이 곁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모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는지 또 우리 가족 사이에서 특히 이제 엄마랑 되게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는데 그런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서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었다. 약간 그런 거를 알려주면서 사실은 되게 뒤에 뭐 거대한 반전이 있다거나 뭐 이야기 자체가 되게 새롭다거나 그런 느낌은 저한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던 거는 어떤 장면 때문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 남자친구가 나에게 돌려준 고모의 로봇 청소기
대한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게 약간 고장난 로봇 청소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벽 같은 데 막 쳐박잖아요. 근데 고모의 로봇 청소기, 내가 받은 그 청소기 또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오류를 일으켜서 벽 같은 데 막 이렇게 쿵쿵 이렇게 몸을 박는데 이게 읽다 보면 되게 고모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고모의 유품. 근데 네. 이게 너무 저한테는 그 장면이 약간 제 눈앞에 좀 그려지면서 되게 잊혀지지 않는 좀 생생한 장면처럼 남았어요. 그래서 아, 이 장면 되게 좋다. 사실은 고모의 유품이고 고모의 약간 그런 좀 굴곡진 삶? 혹은 고모의 좀 독특한 성격, 그 독특한 성격이 소설에 나오기 때문에 이 로봇 청소기의 행동이 그렇게까지 막 새롭거나 아니면 독특하거나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고모의 그 이상한 부분이나 고모와 나의 어떤 그런 이상한 인연들을 잘 쌓아가면서 마지막에 이 로봇 청소기가 몸을 막 부술듯이 쳐박고 있는 약간 그런 장면을 딱 보여주는데 저한테 조금 되게 울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라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한 문단으로 이제 작품이 끝나는데 저는 이 장면도 되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고모가 임종 직전에 아빠도 나도 아닌 엄마에게 말을 서로 건네는 장면인데 고모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엄마가 고모에게 답으로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단어 하나, 그 앞뒤에 아주 많은 것이 생략돼 있는데 그 생략된 것들이 생략돼 있어서 되게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저한테 딱 그 마지막 두 문단이 좀 여운을 길게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주영님께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현대문학 소설이나 다른 문예지 소설을 먼저 다 읽고 이제 그 중에 방송에서 소개할 것들을 이제 고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편을 읽고 예소연 작가님 이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요소에서 할까 말까 표현을 고민을 했는데 저는 되게 왜 그 네이트판에 있는 이야기들을 되게 잘 쓴 것 같다라는 이제 감상을 먼저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마치 정말 너무 흔한 이야기고 혹은 주작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고부 갈등이나 가족 갈등 내 아니면 뭐 여여 갈등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아니야? 라고 잘못 받아들이실까 봐 좀 걱정은 되지만 그런 의미로 썼던 표현은 아니었고 되게 캐릭터나 장면들이나 심리 묘사가 현실적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소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긴 하지만 이 6년 사귀었다 헤어진 커플에 대한 이야기 구조도 어쩌면은 저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시종일관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한 근데 그 불안이 특질이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끝장면도 굉장히 판스럽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읽어본 것 같은 전개인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게 마지막 장면에 저도 울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소개하고 싶다라는 데에 동의가 됐던 점이 이거를 만약에 잘 쓰는지 못했다면은 정말 이도저도 아닌 소설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디테일이나 인물 묘사나 굉장히 저는 잘 표현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읽고 끝에 설득이 되니까라는 게 소개할 수 있는 이유에 사실 전부일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부합하는 소설이었어요. 사이사이 등장하는 뭐 이런 고모가 이제 정신과 약을 복용을 오랫동안 하는데 그 약을 복용한 지 오래여서 굉장히 약의 효과를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이 의사가 아님에도 이미 그 경험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 약을 골라서 쌈 싸듯이 저는 약을 쌈 싸서 먹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녹는 종이에 싸서 그걸 한 입에 넣고 물을 삼킨다가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거겠죠? 근데 저는 혹했던 게 되게 약을 못 먹거든요. 큰 약을 먹으면 되게 뭐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힘들 적이 많아가지고 근데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생각과
이 장면이 뭔가 있을 법한 그 로봇 청소기 같은 디테일함이 막 상상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6년 사귀었고 너무너무 사실 이 전 남자친구가 네. 무해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네, 네. 뭔가 되게 고모의 일도 성심껏 도와주고, 네, 네, 네. 고모가 떠난 후에도 그 마무리를 굉장히 매끈하게 해주는, 네. 미워하는 구석이 없고 화자인 나조차 네. 스스로를 원망하게끔 만드는 그런 네. 성격. 그래서 네. 그 남자가 미워진 거긴 하지만, 네, 네.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정신병은 목의 유전이라던가 어떤 네. 그런 가족 안에서의, 왜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생물학적인 유전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정신적인 불안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네. 저게 나한테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던가 정신과적인 뭐 병증이라던가.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을 되게 무심하게 파고드는 순간에 대한 것도 되게 캐치를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소설은 사실 전체적인 줄거리 굵직하게 얘기하면은 흥미가 없으실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기는 해요, 사실. 네. 그치만 구절구절이나 장면이 분명히 어쩌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어떤 여성이라면은, 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라면 한 부분씩은 되게 내 이야기처럼 느끼는 구석이 어딘가에는 있을 법한 소설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관계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사랑과 결함이잖아요. 네, 네. 그냥 이 주제조차도 누구나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 같아요. 꼭 이게 연인 관계에서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랑이 언제나 평화롭고 평안하고 온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다들 그거를 굉장히 갈망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여서 어쩌면은 보편적인 주제를 보편적으로 다루면서도 굉장히 그 세부적인 걸로 승부를 한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편적인 그 사랑과 결함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구체적인 네.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거는 그런 식의 좀 세부들이 좋아서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여기서 그 마지막 장면도 되게 좋았지만 이 안에 있는 장면 중에서 제가 특히 좋았던 거는, 아, 이게 사랑인가? 약간 느꼈던 그런 네. 부분이, 이 고모가 일주일에 2번은 꼭 성당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항우울제와 각종 신경 안정제로 무겁고 나른해진 몸을 이끌고도 기어이 성당에 가는데, 네. 그 영성체라고 해서 네. 그 예수님의 몸을 밀떡으로 만든 그 성체를 모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밀떡을 받아 먹는데 신자들이, 근데 그건 이제 세례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어렸던 나는 괜히 먹고 싶어가지고 달라고 했고, 네. 고모는 그거 안 된다, 너는 세례받지 않았으니까 못 먹는다라고 하면서 언제부턴가는 눈치를 보다가 자기 입에 넣었던 영성체를 꺼내서 조카 입에 넣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아, 그래, 저게 사랑이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받지는 못하지만 네. 안 되는 거 알면서, 네. 근데 얘는 먹이고 싶고, 네. 약간 그 마음에서 네. 내가 받아가지고 삼키지 않고 내 거를 빨리 끝까지 꺼내서 녹이지 않고. 네. 조카 입에 넣어주는 그 마음이 네. 너무 사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면 순정을 안 좋아할 수가 없지, 고모를. 네. 이런 생각이 또 막 들면서 혼자 되게 감동했던. 되게 네. 저도 그 장면 좋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커서, 그러니까 성장해서 네. 신자인 친구가 그게 네. 굉장히 불경한 네, 네. 일이다라는 거를 해줘서, 고모는 신실했음에도 그거를 줬다라는 거는 정말 큰 사랑이었다라고 깨닫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영성체 먹여주는 장면과 네. 그 약 먹는 거 결국에는 내가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엄청 큰 사고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성애라는 인물이, 성애 맞죠, 이름? 네네. 성애라는 화자가 제목 그대로 결함이 있는 엄마와 고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인간적으로. 네네. 근데 계속 소설 중간중간 몇 번이나 강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해 주었다. 네. 나에게 끔찍한 사랑을 물려주었다라는 건 분명해. 막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읽으면서 되게 이것도 학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네네. 왜냐면은 그 고모의 그러한 결함을
왜냐면 고모가 여기서는 소방 맞았다라고 소문이 나는 정도로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자신의 남동생을 다 키워내고 대학을 보낸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를 이제 돌봐야 되는데 나이가 이미 많아서 혼처를 막 급하게 구해서 결혼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소방 맞았다라는 표현을, 심지어 애까지 딸린 사람에게 소방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정신과를 다니면서 동생의 집에 결국엔 같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마도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환경인 건 맞는데 당시에는 더 그런 편견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게. 네. 근데 그거를 또 선뜻 자기 딸과 같은 방을 쓰게 하고 그 안전을 돌보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람이 받은 게 사랑뿐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저는 방치라는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 성애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고모나 엄마는 그저 나에게 끔찍한 사랑을 물려주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싸울 때 어느 쪽에 편을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너무 눈치껏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 대목이 좋았던 것도 아직도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른다. 사랑은 맞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랑과 결함이 나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도 라는 이제 대목이 있는데 사실은 성애도 성인이 되어서는 이 두 여성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 포함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에서든 실제로 정신적이든. 그런데 자신도 그러한 성인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사실 어릴 때에는 그런 거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고모가 약 먹는 모습조차 영성채 먹는 모습과 어쩌면은 비슷하게 아름답게 보여서 맛있게 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약을 골라서 입에 색색깔의 예쁜 알록달록한 걸 입에 넣었고 3일 만에 깨어나고 엄마는 고모의 머리채를 잡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소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흘러간다고 느낄 정도로 되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설이 어떤 막 서스펜스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긴장감을 주지 않고 고모의 푸념도 전 남자친구의 말을 통해 전해지면서 굉장히 덤덤하게 이야기가 그 고모의 증언들 모든 말의 끝이 근데 성애는 엄마만 되게 좀 끔찍한 대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걔는 엄마만 생각해라거나 난 집에서 따돌림을 당해. 그런 은밀한 고백들조차 전 남자친구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뭔가 한층 더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남자 캐릭터를 통해서 들리게 돼서 이게 되게 이상하게끔 느껴질 수 있는 충분히 상황인데도 이 소설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평화롭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안에 사건들은 위기감이 있고 어린 시절의 친구들 에피소드들도 사실 되게 위험한 근데도 소설이 되게 제가 그래서 그 게시판 글 같다라고 느낀 게 굉장히 감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분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이 화자도 이 불안이 있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저를 막 괴롭혔던 대사 중에는 자꾸만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고모의 뭐 누구랑 누구 중엔 누가 좋아? 누구랑 누구 중엔? 그럼 뭐 엄마랑 나중엔 결국에 이 질문으로 갈 것도 알고 그런 확인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그 불안증이 있는 분들의 습관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 어린이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는 고모에게 이입이 되다가도 이 성애라는 인물의 근데 성애가 이걸 커서 반추하는데 그거에 대한 원망이나 무엇이 없다라는 것도 이 소설이 지닌 좀 특이한 점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장면이나 인물들의 그런 캐릭터로 처음에는 다가왔던 게 나중엔 한 번 더 볼 때는 이 소설이 뭔가 인터넷상의 사연 같다라고 느껴진 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고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성애가 결국에는 자기의 문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수와 성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성애가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소설로 쓰는 그런 설정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사랑과 결함이라는 제목 아래 고모와 엄마의 이야기를 모아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성애라는 사람이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구성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소개해드린 대목에서 나는 아직도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사랑과 결함이 나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도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수와의 관계에서도 성애는 계속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가 얼마만큼 더 섬세해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저 섬세한 연인에게도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결국엔 자기 뿌리를 돌아보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수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네요. 네, 내가 왜 수가 나한테 지금 헤어진 후에도 이렇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고모의 죽음 이후까지 챙겨주는데 이런 사람에게조차 왜 나는 마음을 다 끝까지 믿을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수가 그거를 건드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 모든 기억들을 끄집어내게 된 것도. 네, 저희 이렇게 예소연 단편소설 사랑과 결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현대문학 2022년 11월호에 실린 편혜영 작가의 신작 단편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소연 소설 사랑과 결함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우린 뒤에 로봇 청소기를 가동했다. 경로 스캔 모드를 설정하니 로봇 청소기가 작은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구조를 탐색했다. 나는 청소기에 난 거칠고 깊은 흠집들을 바라보다가 차를 호로록 마셨다. 그리고 한 번의 약을 털어넣었다. 전기장판도 켰다. 어서 나른한 졸음이 밀려오기를 바랐다. 10시간 이상을 자면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 느낌이 좋았다. 잠들려는 그 순간 저 멀리서부터 쿵쿵쿵 벽을 찢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비로소 이 순간이 잠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희미한 정신으로 눈을 떴을 때 순정의 로봇 청소기가 빈 벽에 제 몸을 부술듯이 쳐박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이지 전원을 끄고 켜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달려가서 끝내 전원을 끄지도 못하고 청소기를 끌어안았다. 작은 바퀴들이 헛돌고 헛돌았다.